반갑습니다. 메타버스 교회학교 강의를 맡은 세강교회 김현준 목사입니다. 기도함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를 부탁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처뿐인 이 세상을 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혜의 영인 성령을 보내셔서 깨닫고 실천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메타버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계실 텐데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우리와는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도 같습니다. 메타버스는 우리가 꿈꿔왔던 가상 공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메타버스와 교회학교가 과연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이 시간 강의를 통하여서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개봉한 디즈니 영화 소울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스토리와 영상미로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이 영화를 보신 분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혹시 영화를 시청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정말 이 영화를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영화의 대사 가운데에 참 의미 있고 또한 진지한 내용이 있기에 그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어린 물고기와 나이든 물고기의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어린 물고기가 말합니다. 바다를 찾으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러자 나이든 물고기가 말합니다. 바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바다잖니? 라고 말이지요. 그러자 어린 물고기가 다시 대답합니다. 이곳이 바다라고요? 여기는 그저 강물이에요. 제가 찾고 있는 것은 바다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바닷속에 살고 있지만 바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미 이 메타버스를 만났고 또한 가상현실 세계 가운데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경험하신 싸이월드가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드리기 힘든 그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시지요. 이 온라인 예배도 메타버스입니다. 온라인 쇼핑, 쿠팡, 이마트, 쓱, 배송 또한 이 메타버스의 한 영역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메타버스 영역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추억의 싸이월드 기억나시나요? 도토리를 사서 이와 같이 배경도 꾸미고 노래도 바꾸고 친구들에게 선물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촌도 맺고 파도를 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 싸이월드가 부활해서요. 그동안 남아있었던 그 도토리로 메가박스 영화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는 그러한 기사의 내용도 있습니다. 순천향 대학교는요, 코로나로 모일 수 없기에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렇게 신입생 환영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잠시 우리 이 관련 영상을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새롭게 시도되는 순천향대학교의 메타버스 입학식 바로 가보실까요? 살아가는 2021년 신입생 여러분, 순천향대학교 21학번 새내기 총장 김승호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세상이지요. 건국대학교도 이러한 방식으로
학교 축제를 사이버 공간에서 진행했습니다. 뉴스, 신문, 기사의 내용을 살펴봐도 메타버스의 영역에 대한 수많은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메타버스의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2021년 현재 175조 정도의 규모이고요. 2025년에는 562조, 그리고 2030년에는 무려 1700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을 한번 다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현실과는 다른 디지털 가상세계를 메타버스라고 부르죠. 전 세계 메타버스 시장이 10년 후에는 1,70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국내 통신사 SKT가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박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상 캐릭터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한 여성의 말을 경청합니다. 언뜻 보면 10대들이 가상 공간에서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니 한 기업의 채용 설명의 모습입니다. SKT는 자체 개발한 가상현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올해 채용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순천의 한 대학교는 이곳에서 2,500명 신입생들의 입학식도 가졌습니다. 이처럼 SKT가 올해 가장 주력해서 공략하는 시장은 메타버스입니다. 아무래도 메타버스 서비스가 많이 확산된다 그러면은 그 통신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지만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아마 모든 통신사들은 그런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대하는 데 더 노력을 할 것 같고요. 실제 오는 2030년에는 전 세계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1,700조 원으로 전망되는 상황. 금융, 투자, 산업이 이러한 메타버스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윌리엄 깁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그렇다면 왜 메타버스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요, 이 사회, 경제, 문화의 이 중요한 요소가 메타버스 중심으로 변화하고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파는 경제활동,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문화활동, 사회활동이 바로 이 메타버스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코로나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메타버스를 한번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우주,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초월된 공간, 가상의 공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간적인 의미로 우리는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타버스에는 이 네 가지 유형이 있지요. 바로 가, 증, 라, 거, 즉 가상현실, 증강현실, 라이플로깅, 거울세계의 영역이 있습니다. 가상현실은 영화 레디 플레이 원의 주인공이 착용한 이 VR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VR 안경을 착용하고 또한 이 VR을 통하여 가상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최근 방탄소년단은 방방콘 콘서트를 통해서 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진행을 하였는데 무려 270만 명이 동시에 접속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양시 인구가 몇 명이지요? 100만 명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타버스 안에서 270만 명이 한 자리에 한 곳에 동시간대에 모여서 함께 콘서트를 관람했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가상현실 세계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증강현실은요, 이 핸드폰 게임 포켓몬고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태블릿 PC나 핸드폰을 통하여 볼 때는 이 바로 앞에 이 포켓몬이 보이고 그것들을 잡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바로 증강현실이라고 합니다. 한 교회는 이러한 기술로 랜선 성지순례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라이플로깅이 있는데요. 페이스북이나 개인 SNS를 말하는 것이지요. 개인 사진을 올리고 또한 그 사진에 댓글을 달고 서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페이스북을 통하여 서로 만나게 되었고 결혼에 꼴이 난 그러한 커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유튜브, 이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한 간증을 나누는 것 또한 이 라이플로깅의 한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울 세계입니다. 마치 거울을 통하여 실제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구글 맵이라든지 네이버 지도를 통하여 실제의 거리를 계산하고 그 길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발판해서 만든 기술이 바로 배달의 민족과 같은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지요. 메타버스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로 네이버가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이 네이버는요, 제페토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2월 기준 가입자가 무려 2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2억 명의 가입자 중에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10대는 몇 프로 정도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려 80%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가상현실, 이 세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만나고 공부하고 관계를 맺고 뛰어놀고 있다는 것이지요.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5년 내에 이 회사가 메타버스 회사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의 대기업 LG와 삼성도 메타버스의 사업으로 확대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에 교회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코로나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주차장에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줌을 통하여서 예배하고 소통하고 교제하기도 합니다. 저희 세강교회도 이 미스바 방송국을 만들었고요. 또 줌을 이용한 구역장 수련회도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코로나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우픈 이야기인데요. 외국에서 유아 세례를 코로나 때문에 줄 수 없게 되자 이렇게 물총에 물을 담아 세례를 주는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에 교회에 주는 시사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시대가 코로나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2배, 3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교회는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위르겐 몰트만은 교회는 그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포도주라는 본질은 변화할 수 없지만 이 포도주를 감싸고 있는 포도주 가죽 부재는 그 시대에 맞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이고 용기라고 말합니다. 세계적인 석가 레너드 스윗 박사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상을 보는 방법이 변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라이프 잡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요? 이 라이프지가 지난 1000년 동안 인류의 삶에 가장 영향을 준 100대의 사건을 뽑았습니다. 33위가 최초의 달 착륙, 29위 징기스칸 제국 건설, 8위 미국 독립선언, 2위 콜럼버스의 미 대륙 발견, 그리고 1위가 구텐베르크의 성경 인쇄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는 금속 활자 인쇄술을 전 세계에 확대하고 보급한 인물입니다. 성경과 종교 개혁문을 세상에 전달하는 통로로 바로 이 기술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큰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저희 총회의 주제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복음은요,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무지개처럼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자기 비우심과 같은 다양한 프리즘을 통하여 우리는 이 복음을 이해하고 제대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이 본질적인 변화, 속사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온전히 변화하여 이 변화된 모습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메타버스라는 전달 통로를 통하여 복음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메타버스 타고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자. 메타버스 타고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자.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강의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